안녕하세요. 이상우입니다. 추석 연휴들은 잘 보내셨습니까? 제 아이디어 동영상 강의도 한 연휴 끼고서 조금 쉬었다가 한 2주 만에 이제 다시 뵙게 되는데요. 자, 일단 오늘 순서 시작하기 전에 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,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알려드렸지만은 지금 이 동영상 강의가 그 아이튠스의 팟캐스트로 제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. 그래서 물론 원래 이 블로그 통해서도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서부터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있는데, 뭐 블로그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 아이튠스의 팟캐스트라는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제가 해놨습니다. 그래서 아이튠스 그 제가 링크를 올려놨는데, 뭐 혹시 아이튠스 뭐 이게 뭐 애플 맥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요새는 뭐 윈도우에 있고 아니면 모바일 기기들도 다 있으니까는 뭐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,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이디얼로 검색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국내 스토어도 되고 해외 스토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검색 결과가 뜰 때 팟캐스트라고 하는 요쪽에 보면은 이상우의 아이디어 동영상 강의라고 있어요.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이 팟캐스트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지금 제가 하는 동영상 강의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, 이거 서브스크립션을 하시면 아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기능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.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, 그 다음에 들으신 다음에 뭐 의견이나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뭐 블로그나 아니면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맵 이미지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었는데, 그 2차원 자료를 맵상에 중첩해서 표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,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함수가 맵 이미지라는 함수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그 예제 코드를 소개를 드렸었고,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원래 경위도 기반으로 이와 같이 규칙적인 격자 분포를 하는 2차원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, 물론 이러한 그 도법상에서 실린드리컬 도법, 이러한 그 경위도 그 방향이 서로 직교하는 규칙적인 그런 어떤 분포를 하는 격자 형태죠. 이러한 그 도법상에서 표출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, 도법이 바뀌었을 때도 그 이미지 자료를 이러한 그 바뀐 도법에 맞게 그 이미지를 비트는 거죠. 워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. 이러한 식으로, 그러니까 도법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도법에 맞게끔 그 2차원 자료를 비틀어서 이렇게 새롭게 보여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었고,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맵 이미지라는 함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짰던 코드에 보면은 맵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. 오늘 시간에 소개해 드릴 함수는 맵 이미지 말고 또 다른 함수인 맵 패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. 이 아이디어의 도움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맵 패치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맵 패치도 나오고 맵 이미지도 같이 나오는데, 뭐 아무래도 연관성이 높은 그 두 개의 함수니까 맵 패치라고 하는 함수의 내용을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뜹니다. 그래서 맵 패치라는 함수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, 이와 같은 격자 분포를 하는 자료를 맵상에 표출할 때 이미지 형태로, 즉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격자 분포입니다. 근데 격자 분포 자체만 보시면은 지난 시간 했던 2차원 자료랑 뭐 다를 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사실 배경에 있는 지도 도법을 잘 보세요. 그러면은 지난 시간 했던 자료와는 다르죠. 지난 시간 했던 자료는 뭐냐면은 경위도 좌표계 자체가 이렇게 수직으로 그 마치 XY 좌표계처럼 그러한 실린드리컬 좌표계 상에서의 그런 좌표계 상에서 이 격자들도 그런 규칙적인 분포를 하는 2차원 자료다. 그럴 경우에 이제 맵 이미지라는 함수를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지금 오늘 가져온 이 예제 자료는
지금 람베르트 콤포말 코닉 도법 상에서인데 거리 기반으로는 규칙이에요. X방향의 거리, Y방향의 거리로는 규칙이지만은 도법 자체는 코닉 도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배경에. 그렇기 때문에 이 격자들마다 갖는 경위도 값들이 모든 격자가 다 달라요.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냐면은 지금 이 가로 방향을만 본다 그러면은 가로 방향의 경우 최소한 이 가로 스트립과 그 맨 아래에 있는 가로 스트립과 맨 위에 있는 가로 스트립들이 경도 값들은 다 같았잖아요. 지난 시간에 썼던 자료 같은 경우는. 하지만은 이러한 자료 같은 경우는 경도 값들마저도 이 스트립과 이 스트립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. 매 스트립마다 경도 값이 다 달라요. 이 방향도 마찬가지죠. 세로 방향도 원래 그 지난 시간에 썼던 자료 같은 경우는 이 세로 방향의 스트립, 첫 번째 스트립의 위도 값들, 마지막 스트립의 위도 값들이 일단 다 같았잖아요. 근데 이러한 도법상에서는 이 스트립상의 그 위도 값들과 마지막 스트립상의 위도 값들이 서로 다르다. 그래서 각 격자마다 경위도 값들이 다 다르게 매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료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출되는 2차원 자료들이 그 실제 그 현장에서는 종종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코닉도법 기반의 2차원 자료. 근데 자료 자체는 이렇게 거리 방향으로만 규칙적인.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가 산출되었을 때는 경도, 위도, 좌표 값들도 이 격자 개수만큼의 그 독립적인 배열로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예제 자료가 있는데 뭐 나중에 제가 그 첨부 파일로 다 올릴 거지만은 뭐 제가 이제 그 세이브 형태로 저장해 놨습니다. 이 자료를 한번 예제 자료 보시면은 크기는 가로 방향으로 41, 세로 방향으로 31, 즉 41 by 31의 사이즈를 가는 2차원 자료예요. 근데 이 img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2차원 이미지에 해당되는 그런 그 값이고, 그런데 보면은 longitude, latitude 역시 똑같은 격자 크기를 갖는 배열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longitude 값들 첫 번째 스트립 같은 경우 프린트를 해보면은 110에서 135 정도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. 근데 그 마지막도 또 아니고 뭐 두 번째 스트립 볼까요? 그러면은 그 마지막 그 각 스트립마다 마지막 값을 보면은 첫 번째 스트립에서의 마지막 값은 135.843 이렇게 나가는데 두 번째 스트립에서의 마지막 값은 135.944 이렇게 나가죠.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경위도 방향의 규칙 격자 분포가 아니란 얘기죠. 이것만 봐도. 그래서 이러한 그 기반의 자료를 표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그냥 격자 분포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. 이 그림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그렸습니다. 그래서 맵셋 뭐 이런, 그리고 이제 코닉도법 지도를 그릴 때 스탠다드 패러렐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코닉도법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, 코닉도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지구 구체를 갖다 이렇게 그 원추형의 꽃가루로 이렇게 둘러싸는 그 도법이죠. 둘러싼 다음에 이 원추상에다 투영시키는 도법인데, 그 꽃가루로 쌓일 때 그 꽃갈이 그 지나가는 그 대표적인 그 두 개의 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교차하는, 지구 구체와 교차하는 그 두 개의 위도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위도를 우리가 스탠다드 패러렐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쳐진 그 두 위도를 교차한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출이 되겠죠. 그래서 스탠다드 패러렐이 어떤 두 위도를 교차하게끔 투영을 하냐에 따라서 지도가 약간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위도 근처에 해당되는 값들은 그 지도는 그 디스토션이 가장 안 돼 있겠지만은 이 스탠다드 패러렐에서 멀어지는 지역일수록
디스토션이 아무래도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어떤 위도 지역에 어떤 위도에 해당되는 지역을 표출할 거냐에 따라서 이 스탠다드 패러렐을 어떻게 쓸까 것이냐가 이제 결정될 텐데, 한반도의 경우는 대개 그 30에서 30하고 60도, 북위 30도랑 북위 60도를 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30, 60 이렇게 썼고요. 그 다음에 뭐 아이스트로픽, 그 다음에 리미트, 이거 경위도 범위죠. 그리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고요. 지난번에 했던 거랑. 그리고 이제 제가 플롯 S를 써가지고 이 격자들을 갖다가 그 네모 형태의 심볼로 그 표출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표출을 한 다음에 그 그리드와 그 대륙 경계선은 다 그린 거고요. 여기 제가 모드란 그 변수를 해놨는데 0번으로 해놓으면 그 격자만 그린 거고, 1번으로 제가 이제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미리 짜는 것도 이것도 다 나중에 첨부 파일로 올릴 거니까 나중에 살펴보시고요. 그러면 제가 아까 그렸던 그 격자만의 그림, 그 다음에 실제 각 격자별로 이와 같은 값들을 하고 있는 그 격자 자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똑같은 플롯 S를 썼는데 컬러를 실제 이 격자 자료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에 해당되는 컬러를 그 입혀서 제가 이렇게 표출해 본 겁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격자 분포를 하고 있는 자료를 표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이거를 결국은 이미지 형태로 그 중첩해서 표출하려고 하는 거니까, 제가 방금 그렸던 첫 번째 그림, 두 번째 그림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플롯 S를 쓰는 건 맞는데 뭐 컬러 값만 실제 데이터 값에 맞게 그 컬러 값을 그 반영해서 표출하도록 한 겁니다. 제가 이제 그 네모, 채워진 네모 형태의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psim은 8을 썼고, 이거는 유저가 정의한 심볼을 쓰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유저심이라는 명령을 앞쪽에서 써줘서 이제 그 스퀘어 형태의, 채워진 스퀘어 형태의 심볼을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격자 분포를 하고 있는 그 자료를 이미지의 형태로 표출한다. 그 결과부터 일단 보시면은 뭐 이거는 앞서 본 그림이니까 이제 대충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와 같이 나와요. 그래서 이와 같은 격자 분포를 하고 있는 자료를 2차원 자료의 형태로 표출하면은 이와 같은 이미지 형태로 산출이 되는데, 이 이미지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맵 패치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.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맵 패치라고 하는 함수가 쓰여진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, 자, 제가 바로 다음 편에 이어서 이 맵 패치라는 함수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